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의 MC 길건우입니다. 자,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한 내용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 설계 원픽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세 분 전문가님 모셨는데 네, 우선은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친근함은 기본, 따뜻한 마음과 똑부러지는 설계로 함께하는 굿 마스터 보험 전문가 김은혜입니다. 네, 굿마스터. 지금 긴장되셔갖고 거의 AI 느낌으로 하시는데 네. 긴장 풀고 네. 알고 계신 걸 조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다음 전문가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미래, 따뜻한 노후를 지켜주는 굿 플래너 보험 전문가 김대리사입니다. 오늘은 다 굿이 딱 붙네요. 네. 맞췄어요. 아, 맞췄어. 네. 라임을 또. 네. 근데 긴장하는 것도 다 맞추신 것 같은데.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 현장에서는 건강을, 금융에서는 자산을 지켜드리는 굿 파트너 보험 전문가 구민경입니다. 가장 깔끔했습니다. 근데 이제 굿 파트너 듣는데 왜 나는 그 드라마의 그 느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요? 이제 그런 느낌들처럼 오늘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저는 한번 믿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요,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보니까 재가급여네요. 네, 노인 필수 재가급여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데 확실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오늘 쉽게 얘기를 해 주실 거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쉽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말고. 네,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가급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로 도달을 했고 2040년에는 이 비율이 30%를 넘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즉 15년 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우리의 노후 준비를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잘 대비하셔야 하고요. 오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매달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건보료 종이에 항상 딱 찍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요새 뉴스를 보면요. 간병 지옥, 간병 살인, 간병 자살과 같은 이 간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잘 해결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함께 납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낸 돈을 모아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어르신들에게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어르신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두 번째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인성 질병은 총 21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 공단에서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때 어르신들의 이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좀 여부를 파악하는데요. 예를 들어 혼자서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러한 항목들을 점수화하게 됩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 나이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앞에서 이제 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등급이면 뭐 이렇게 뭐 몇 단계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총 네. 등급이 몇 단계로 혹시 나눠집니까? 네. 총 6가지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경증 치매를 위한 인지 지원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고 시설급여는 우리가 흔히 말해 요양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를 해서 24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재가급여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 야간 보호. 요새 노인 유치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이곳에 가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접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굉장히 활력을 얻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 인기라고 하죠. 자, 다음은 방문 요양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서비스이고, 다음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역시 집으로 와서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드리고 필요한 의료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목욕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서 목욕을 하시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양보호사가 2명이 집으로 오셔서요. 깨끗하게 또 씻겨주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단기보호인데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단기간 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용구 서비스인데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나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실금 팬티, 전동 침대, 휠체어 이러한 항목들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조금 달라질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장기요양 1에서 2등급은 중증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 2가지 모두가 가능한데요. 내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장기요양 3, 4, 5등급은 비교적 경증이기 때문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만 가능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은 보호센터만 가능하다. 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굳이 추가로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한가?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무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는 본인이 15%의 비용을 내야 하고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의 비용을 발생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등급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달을 사용했다는 기준으로 가정을 해보면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이용을 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매월 10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는 매월 40에서 5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단기간 이용을 했을 때는 큰 부담 없이 괜찮으실 수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부담되고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로 재가급여 보험의 역할인 거죠. 이게 보장을 조금 도와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뭐 시설급여 많게는 한 40 정도 들어가고 뭐 한 1, 2년 하면 진짜 부담이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자, 건강보험이 있어도 부족한 부분을 실손보험이 보완해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이 본인 부담금의 금액을 좀 줄이려면 재가급여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재가급여 보험을 선택을 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사항 뭐 이런 것들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평생도록 보장받는 보험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을 받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장기요양 1에서 2등급을 받고 요양원 같은 시설을 이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10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세요. 재가급여를 장기간 동안 이용을 했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 그리고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을 이용했다면 6천만 원, 그리고 20년을 이용했다고 하면 무려 1억 2천만 원을 받는 셈인 거죠. 자, 이처럼 가입 금액, 즉 보장 금액은 내 경제 상황에 맞게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단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반드시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요. 치매는 완치가 없는 질병이에요. 그렇다 보니 초기 치매에는 대부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용을 하시다가 내 건강이 나빠지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대부분 요양원 같은 시설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시설급여 보험이 없다면 이 본인 부담금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바뀌어도 좀 걱정 없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려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경증 치매와 같은 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을 때 주야간 보호, 그러니까 즉 노인 유치원을 매달 이용을 하시게 되면 월 30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는 특약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즉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매달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네, 제가 마지막 말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장기 요양 등급만 받으면 무조건 준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좀 꼭 네.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재가급여는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문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 예를 들면 등급은 받았는데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재가급여 서비스 안에 복지용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이나 물품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양말 같은 거를 월 1회 한 개만 구입을 하셔도요. 재가급여를 이용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인 거죠. 야, 그렇게 따지면 쿠팡에서 한 달에 하나씩 미끄럼 방지 양말 네. 사면은 월 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런 비슷한 거죠. 네. 이런 팁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험료 내는 게 사실은 그래도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큰 종합보험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납입 면제 특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암 걸리거나 뭐 혈관 질환 걸리거나 이러면은 보험료 안 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재가급여에도 그런 특약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보험 중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납입 면제인데요. 이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만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금은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반대로 태클을 한번 걸어보자면, 근데 만약에 장기 요양 등급을 아예 안 받을 정도로 제가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떡합니까? 만약에 아프지 않아서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 네, 없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지 환급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내가 낸 보험료를 얼마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보험을 납입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의 104.6%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년을 더 유지를 해서 총 30년 후에 해지 환급률은 125%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겠냐? 네. 네. 가입 조건은 네. 까다롭지 않고 네. 아주 생각보다 쉬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80세까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환자여도 그리고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 최근 5년 이내에 뇌질환 이력만 없다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고민했던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부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가급여 보험은요. 아프면 간병비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건강하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보험입니다. 게다가 장기 요양 5등급만 받아도 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재가급여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정보들은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거 정리 화면 한 번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끝났고요. 저희가 오늘 그 100세 특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치매보험이네요. 네, 사회적 문제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치매보험.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걱정을 줄이고 든든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나이가 네. 들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병 있으신가요? 치매? 네, 치매는 국가적으로도 치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질병인데요.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그런 중증 질환보다도 치매를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이게 딴 거보다는 이건 것 같아요. 그 내가 치매가 걸려서 가족들한테 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게 치매 보험인데요. 막상 근데 치매에 걸려도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실 수 있게 치매보험에 대한 정보, 가입하실 때 유의사항,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매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영어를 가져오셨네요. 이거 발음 잘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정확한 발음
해주세요. 네, 영어로 치매는 디멘티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어 뜻을 가지고 온 거는 우리가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질병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 영어를 보시면 D는 상실, 멘트는 정신, 그리고 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판단력이나 언어 능력,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지각하는 이런 진압력 등의 인지 기능 전반이 손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질문입니까? 정답 네. 맞춰도 됩니까? 네. 나 900만 명. 네, 맞습니다. 대본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약 9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국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대상이 이제 치매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2030년에는 136만 명, 그리고 2040년에는 217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야, 치매 환자 많네요. 근데 이제 치매에 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도 조금 빈도나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나요? 비중이나 이런 게?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나누어지는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87.7%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퇴행성 뇌질환으로 보시면 되세요. 뇌 속에 단백질이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서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으로 인지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점차 가족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기억력 저하보다는 운동 능력이나 언어 능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치매 환자 중에는 3.4%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발병이 되고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년간은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조발성 치매가 3.6배나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시는 게 원래 이제 치매는 치료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빠르신 빠릅니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치매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셨는데요. 최근에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치매 속도를 27에서 35%까지도 늦춰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고요. 혹시 중증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스스로 생활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약물보다는 간병인과 요양시설이 이용의 주된 치료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고 시설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치료제는 있지만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또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치매보험은 있었으나 치매보험에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치매보험들은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중증 치매, 즉 심각한 치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의 진단을 받더라도 경증 같은 그런 초기 단계라고 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초기 치매라고 하는 경증 치매에 대한 뭐 상품을 많이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네. 2019년부터는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신규 치매보험 가입 건수도 136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경증 치매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경도 치매 단계에서부터 생활비를 보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야간 보호 비용까지 보장을 한다던가 치매 검사 비용도 지원하는 케어 간병보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치매보험 얘기할 때 뭐 경증, 중증, 뭐 심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CDR 점수에 따라서 이게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조금 네. 간편하게 탁 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쉽게 생각을 하면 치매는 그냥 심각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CDR 척도라는 검사를 통해서 0부터 5까지의 단계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치매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1, 2점 정도를 경증 치매로 분류를 하고 3점 이상이 될 때 중증 치매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 경증 치매 보면 건망증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건망증이면 사실 제가 치매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걸렸으면 치매보험 가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질문지를 통해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가 진단을 해봐라. 네, 실제로 이제 치매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질문 사항에 혹시 6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치매 초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병원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혈관 질환만 없으시다면, 꼭 뇌혈관 관련된 약 복용이 없으시다면 웬만하면 치매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이 설문지는 초록창의 검색을 이제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해보시면 쉽게 검색 가능하니까 방송 후에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발병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치매보험을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이 또 합쳐서 나온 보험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주변 가족의 고통이 굉장히 큰 질병 중 하나가 이제 치매잖아요.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보험의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중증 질환은 진단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진단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치매보험은 일시금 그러니까 진단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고 매월 생활비를 뭐 월에 50이나 뭐 월에 100만 원 이렇게 평생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간병 보험도 요새는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제 저도 조금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때쯤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전문가님들한테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준비하는 다른 팁들이 있냐? 네. 네. 첫째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증 치매, 한마디로 정도가 약한 치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보장 분석을 이제 제가 해보다 보면 중증 치매 진단비에만 집중되어 있는 분들을 꽤나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중증 치매는 말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요양시설, 간병인의 도움으로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인지지원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경증, 중등도 치매 단계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간병이나 생활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받는 진단비보다는 계속해서 생활비 형태로 지급받는 보험이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돼서 앞서 김은혜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주신 장기요양 등급을 통해 치매 진단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는 형태의 보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장 기간이 평생인지 그리고 일정 기간인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진행성 노인성 질환이고 완치가 없다 보니 당연히 보장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적어도 80대 이후가 넘어가면서 발병률이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 적어도 90세 이상까지는 보장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90세까지는 보장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90세까지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 부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네.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요즘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형 보험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치매보험 또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 즉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보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험의 30% 정도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무해지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치매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잃어버리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가족들도 잃어버리는데 네. 제가 치매 보험 가입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럼 누가 청구합니까? 네, 그래서 네. 보험사에는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매 당사자 대신에 자녀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가족들이 대신 해주실 수 있습니다. 대리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이거 대리인 청구는 뭐 가입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그 보험 중간에도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대부분 중간에 챙기긴 쉽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네. 깜빡해요 또. 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대리인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가족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대리인을 미지정하셨을 경우에는 청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청구 기간 소요가 굉장히 오래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체크해서 미리 등록하시면 좋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뭐 당부의 말씀이나 하고 네.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셨을 텐데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인 시대입니다. 미리 대비할수록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도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치매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경증부터 생활비까지 그리고 충분한 기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무해지형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리 청구인 지정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뭐 짧지만 뭐 풍성한 정보들 조금 많이 알려주신 것 같고요. 치매보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정리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굿 파트너 나오셨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이네요. 앞에서 뭐 재가보험 얘기했고 그다음에 치매보험 얘기했고 마지막에 간병보험 딱 마무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간병보험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시작하기 앞서 네. 사회자님은 혹시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많습니다. 네, 운동을 좋아해서 뭐 안 아픈 데가 없고 저는 딴 거보다도 저희 아파서 조금 간병했던 적이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도 암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어머니가 이제 직접 간병을 해주셨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병원 생활하니까 없던 병도 생기겠다 이러시면서요. 이렇게 가족이 간병할 때 정말 힘든 게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까 하는 불안감이랑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병하는 가족까지 이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한 사람만 또 간병을 계속 맡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도 보면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기사들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간병 때문에 파산했다. 간병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이돌 그룹의 이제 멤버였던 A씨 가족의 이야기예요. A씨의 아버지가 수년간 치매 중증이었던 노부모를 홀로 간병을 하셨었는데요. 결국에는 생활고와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라는 유서가 남겨 있어서 당시에 큰 충격이었는데요. 이렇게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요.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간병비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맞습니다.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빠른 고령화 때문에 간병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간병보험이 왜 필요한지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줄어들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나라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간병이 필요한 사람도 같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래서 간병보험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고령화 말고도?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간병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2024년 기준으로 병의원에 입원했을 때 가구당 월 평균 간병 비용이 300만 원을 넘어선다고 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수준이죠.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예전에는 간병이 주로 노인분들의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교통사고나 뇌졸중이나 중증 질환 같은 이유로 젊은 층에서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층에서 이제 많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이 간병을 해주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유인데요. 1인 가구가 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 간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고 비혼이나 늦은 결혼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죠. 또 가족들끼리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가족이 간병을 책임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이런 사회의 변화 때문에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치매나 뇌졸중,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전문적인 간병이 꼭 필요해요. 이런 질환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이게 개인과 가족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뭐 외부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그래 간병보험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간병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간병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인 사용보험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냐,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냐인데요. 각각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병인 지원보험은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좋은 점은 나중에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보험료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이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간병인 사용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간병인을 신청하고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이 배정되기 때문에 간병인이 없는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작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간병인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공백기를 가족들이 이제 간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 간병인 지원보험인가? 뭐 여기에서 가족 간병이 등재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네, 간병인 지원보험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족 간병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아, 안 돼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간병인 사용보험의 가입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요. 아, 지원은 안 되는데 사용은 네. 된다. 간병인을 이제 사용해서 그 일당별로 이제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험사에서. 그래서
피보험자가 간병인 업체를 통해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중개 매체를 통해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먼저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 가족을 고용하는 형태로 간병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이제 네. 이거 보면은 네. 지원은 안 되는데 사용은 된다. 네. 이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앞에서 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갱신형, 비갱신형 네. 선택된다 이것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간병인 사용 보험은 갱신형이랑 비갱신형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또 정해진 보험금이 계속 지급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가 오르면 그 차익만큼 더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증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를 때 보장을 못 받는데 최근 들어서는 체증형이라는 것도 나왔다. 그러면 이 체증형이 뭔지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증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점차 이제 늘어난다는 건데요. 제가 옆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반 병의원에서 간병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15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5만 원을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3만 원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5년마다 증액을 해주고 최대 20년까지 200%까지 증가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를 하면 장기간 유지했을 때 체증형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뭐 특약이나 뭐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간병보험인데요. 자료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와 연계된 특약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계속 있지 않아도 병원의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보호자는 간병 부담을 또 덜 수가 있죠.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기존 간병보험보다 30~40% 정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뭐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굳이 간병보험을 내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 제도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되어 있어서 지방에서는 선택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또 모든 병실에서 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정해진 병동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1:1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밀착 간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보험이나 간병인 사용보험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을 같이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치매보험을 준비를 할 때 사실 이제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연령층이나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뭐 연령대별로 어떻게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럼요. 네. 연령대별로 최적의 준비 전략이 좀 다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 40대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보험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보험사에 따라서 최대 보장 금액이 병의원의 경우에서는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요양병원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현재 병의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체증형 상품으로 미래보장 가치를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체증형을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비갱신형으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네요. 갱신형보다는. 그러면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50대 이상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50, 60대에서는 아직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기이지만 은퇴 후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최대한 납입 기간을 짧게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이 현재 83.5세인 거를 생각하면 일반형과 체증형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고 각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지 빨리 확인하고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5, 60대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도 같은데 앞에서 이제 전문가님이 그 무해지 보험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혹시 무해지 보험이 선택이 돼요? 네, 가능하고요. 네. 네, 지금 이제 4월 이슈로 이제 현재까지는 무해지 보험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저희가 간병보험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젊을 때 꼭 준비를 해야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생각이 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젊을 때 하는 게 유리합니까? 확실히 젊을 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 보험료도 저렴하고 네. 장기간 계속 유지를 했을 때에는 네. 보통 뭐 15년이나 20년 납입을 하고 100세 혹은 종신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젊을 때 여유가 되시면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죠. 전문가님이 저보다 젊을 것 같은데 네,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갱신형으로? 네, 그럼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뭐 그다음에 간병보험은 이런 거 특약들 체크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간병보험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간병보험 가입을 미루고 계시는데요. 모든 보험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는 일이긴 하지만 특히 간병 부담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병장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간병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경제 부담도 심해질 거라 꼭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간병보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파트너 보험 전문가 구민경이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정리까지 깔끔하게 굿파트너처럼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노후 준비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노후 준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들은요. 마지막에 항상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병보험 얘기한 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인생설계 원픽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좋은 일뿐이라는 거,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